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여러분의 수능 영어 1등급을 책임질 1등급 페이스메이커 조명훈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점수를 받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지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 수능 영어를 둘러싸고 있는 거시적인 환경, 매크로한 환경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날의 수능 영어를 설명하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다른 무엇보다 절대평가라는 점인데요. 한 6년쯤 전부터 이 수능 영어는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것이 수험생들에게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는 다음 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2등급 받기가 쉬운 과목이 됐다는 것인데 자, 상대평가일 때와 절대평가일 때를 좀 비교를 해보자면 상대평가할 땐요, 지금 국어나 수학과 마찬가지로 1등급 비중, 2등급 비중, 3등급 비중이 고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는 시험이 쉬워지게 되면 1등급 비중이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그렇죠? 좀 어려워지게 되면 1등급 비중이 뭐 한 5%로 축소가 되기도 하고 이런 좀 모습을 보이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상대평가 때와 비교를 했을 때는 물론 1등급 비중이 뭐 거의 2배 가까이 오른 면이 있긴 하지만 사실 1등급 받는 학생 자체가 상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사실 그 파괴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평가로 바뀌고 나서 가장 드라마틱하게 바뀐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즉 2등급과 3등급 에 위치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아주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2등급과 3등급 받는 학생들이 전체 채 20%가 안 됐다면 지금은 거의 한 40%에 육박한단 말이죠. 이게 뜻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3등급 이상을 받지 않으면 사실 오늘날의 입시에서는 수능 영어에서 3등급 이하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로는 오히려 2등급, 3등급 받기가 전보다 쉬워졌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써서 공부하면 전보다 2, 3등급 받기가 상대평가할 때보다 훨씬 더 쉬워졌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수학이나 국어보다는 훨씬 더 등급 받기가 쉬운 과목이 됐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뭐 수시나 아니면 뭐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수능 최저 점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 영어 과목이 대단히 효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평가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신경을 써서 영어에서 최소한 2등급 이상을 확보하는 걸 목표로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 수능 영어를 둘러싼 중요한 환경 변화는 간접 연계입니다. 사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직접 연계, 즉 EBS 수능 특강에서 있었던 지문이 변형이 돼서 거의 그대로 나왔거든요. 유형만 변형이 돼서 킬러 문항에 총 7문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만 해도 EBS 수능 특강을 얼마나 충실하게 보느냐가 실제 수능날 좋은 점수를 받는데 굉장히 중요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환경이 바뀌어서 간접 연계라는 건 시험장에서 내가 이게 연계가 됐다 하는 걸 체감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바뀌었다. 즉 EBS가 아니라 기출을 우선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출을 아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수능 영어의 어떤 경향이라든지 출제 원리 이런 거를 이해를 하고 아주 충실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이해를 한 바를 문제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싶을 때 EBS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과 EBS의 활용법이 바뀌었다는 점, 그 점을 꼭 좀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수능 영어를 둘러싼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매크로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 자, 그럼 조금 더 미시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수능날 원하는 점수를 얻기 위해서 어떤 전략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능이라는 시험은요 매우 정교하게 디자인된 시험입니다. 그래서 특정 영역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정답률이 나오도록 설계가 돼 있고 또 다른 특정 영역에서는 한 중간 정도의 정답률이 나오도록 또 다른 특정 영역에서는 아주 낮은 정답률이 나오도록 그렇죠? 이렇게 밸런스가 갖춰지도록 그래야만 변별력을 갖추게 되니까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일수록 일단 쉬운 문제를 놓치지 않고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쉬운 문제라는 건 어떤 유형들 듣기나 목적, 심경, 주장, 요지, 도표, 내용일치, 실용문, 장문 독해 3문항짜리 장문 독해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들만 잘 맞춰줘도 최소한 60점 정도가 확보가 됩니다. 3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어떤
점수가 확보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런 쉬운 문제들을 잘 맞추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즉 정확한 문장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고요. 정확한 문장 해석이란 건 결국 뭐다? 그쵸? 단어와 구문입니다. 탄탄한 단어 실력, 탄탄한 구문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그럼 이걸 위해서는 단어는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이 하루에 60분을 내가 단어 공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60분을 통으로 쓰는 건 별 의미가 없고요. 10분씩 쪼개서 자투리 시간에 나눠서 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내가 잊어버릴 때쯤 다시 한번 자극을 주고 잊어버릴 때쯤 다시 자극을 주는 방식으로 말이죠. 자, 두 번째로는 독해 지문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으면 그냥 문제를 맞았으면 기분이 좋고 틀렸으면 기분이 나쁘고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맞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봤던 지문을 다시 보는 데서 독해 실력은 늘어요. 그래서 독해 지문은 반드시 철저하게 복습을 한다. 내가 모르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맞췄더라도 분명히 모르는 단어가 있고 해석이 안 된 문장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철두철미하게 공부를 하셔야 기본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단어 실력, 구문 실력이 늘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간 난도 문제를 잘 맞추셔야 돼요. 그래서 이 문제들을 잘 맞추게 되면 2등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됩니다.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주제, 제목, 어법, 어휘, 무관한 문장, 요약문, 장문. 그쵸? 보통 정답률이 한 50% 내외인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중간 난도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지문 이해가 중요합니다. 즉, 앞에서 우리가 쉬운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그냥 문장 단위에서 해석만 정확히 했으면 됐는데, 자, 요 유형부터는요, 이 지문을 통해서 필자가 전달하려는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 그걸 잘 잡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즉, 문장 차원에서의 해석을 넘어서 지문을 이해한다는 건 결국 패러프레이즈를 잘 이해한다는 겁니다. 패러프레이즈라는 건 하나의 지문이 구성이 되는 원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대개 우리가 수능에서 만나는 지문들은 이 원리에 따라서, 즉 같은 내용, 필자가 전달하고 싶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형식만 달리하면서 때로는 일반화된 형식으로, 때로는 구체화된 형식으로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지문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주제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하는 능력을 잡는 게 이 중간 난도 유형을 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마지막이 이제 고난도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유형들이 되겠고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빈칸, 순서, 삽입, 함축 의미까지 보통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 40% 전후 혹은 그 아래까지 정답률이 나오는 문제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유형부터는요. 유형별 풀이법을 체득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빈칸 추론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혹은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해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잘 익히는 게 중요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예요?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그 출제 원리를 이해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요약하자면, 자, 첫 번째, 최소 2등급을 목표로 해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현재 수능 영어 체제는 2등급 이상을 받기가 매우 쉬운 체제입니다. 거꾸로 말하면 3등급 이하를 받게 되면 굉장히 불리해진다는 걸 뜻해요. 그래서 최소 2등급 이상을 맞는 걸 목표로 하시라. 자, 두 번째는 기본기부터 차근차근 하셔야 합니다. 즉, 단어와 구문부터 차근차근 하시고, 그래서 쉬운 문제부터 완벽히 푸는 연습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중간 난도 이상의 문제들 있죠?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 패러프레이즈, 그렇죠? 지문 이해를 하는 게 무엇보다 첫 번째로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유형별 풀이법을 체득하는 게 중요하다. 그렇죠?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기출 분석을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남구청 선생님들의 아주 고퀄리티 수업들이 준비가 많이 돼 있죠. 저도 이번에 이제 어법 어휘 기출 문제들을 이제 해설을 맡았는데, 그런 수업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 주시면 중간 난도 이상의 문제들에서 확실한 성과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래서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를 얻는 그날까지 저도 옆에서 열심히 응원을 하고 더 좋은 수업으로 여러분들을 서포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능날 1등급 혹은 2등급 이상을 받고 다 같이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봐요. 안녕.